안녕하세요. 브레이브 세일즈 랩, 즉 김용기 세일즈 연구소 김용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이 새롭게 제공하는 상품인 사업 수주를 위한 원포인트 코칭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에게 수주 제안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돈이 없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완전히 싼 비용으로 또 무지하게 가볍게, 그렇지만 수주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코칭은 수주 컨설팅의 핵심 단계를 4가지로 분리했습니다. 제안 전략 워크샵, 제안서 리뷰, PT 슬라이드 코칭, PT 코칭, 이렇게 4가지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이번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상담해서 코칭을 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안 전략 워크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리하면 이기고 불리하면 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유불리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제안 전략 혹은 수주 전략입니다. 즉, 전략에서 이겨야 수주합니다. 핵심은 1등 기업은 1등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 2등은 2등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존 사업자가 1등, 신규 사업자가 2등인데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 그때그때 살펴보기는 해야 합니다. 또한 1등 전략의 목적은 수익 중심, 2등 전략의 목적은 수주 중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전략 워크샵의 핵심은 경쟁자보다 고객이 더 원하는 솔루션과 메시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전략은 제안서에 체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전략 전문가, 여러분은 내용 전문가 혹은 산업 전문가로서 함께 수주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고의 전략이 반드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제안서 리뷰입니다. 제안서 리뷰는 7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겸해서 리포팅을 합니다. 그 7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혹은 충실도라고 합니다. 컴플라이언스란 고객의 공식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데요. 이것은 전략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꽤 큰 사업들이 충실도에서 결정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략에서 이기고도 공식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는 사업들을 몇 번 봤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도 혹은 responsiveness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고객의 공식적인 요구를 넘어서 고객의 비공식적인 요구까지 충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거나 말해주지 않는 고객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예산, 의사결정 방법 등등이죠. 이를 우리가 니즈 디파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전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략에서 이겨야 수주가 됩니다. 아무리 제안서를 잘 편집하고 금태를 두른다고 하더라도 전략에서 지면 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략이란 경쟁자보다 고객이 원하는 메시지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이 메시지와 솔루션을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자 공략입니다. 경쟁자 공략은 제안 전략의 일부분으로 경쟁자의 솔루션이나 경쟁자의 어프로치를 적극 공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이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경쟁자가 품질의 장점이 있다면 가격의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은 조직의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라이팅 혹은 서술입니다. 제가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10년 가까이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가 제안서를 쓸 때 한국의 제안 환경을 이해하고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제안서의 평가 환경은 짧은 평가 시간, 비전문가의 평가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이 왜 그리 짧을까요? 한국 사회는 공정성 컴플렉스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오랜 시간 평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에 평가를 공정하게 마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비전문가가 평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신학과 교수가 미사일을 평가하는 경우죠. 미사일은 통신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통신이 미사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 환경을 이해하고 제안서를 써야 하는데요.
이 평가 환경에 적합한 제안서를 헤드라인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 헤드라인 구조를 갖춘다는 것은 세 개를 정확히 갖추는 걸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안 요약, executive summary를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섹션 summary를 잘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각 제안서 페이지의 첫 문장, 이걸 주제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구조로 잘 정렬되어 써진 제안서는 적합한 평가 환경을 이해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디자인입니다. 제안서와 PT 자료에서는 전략적 시각화가 중요합니다. 즉,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시각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많이 넣어서 그림이 그림을 방해하는 비주얼 노이즈, 화려한 비주얼로 텍스트의 메시지를 다 죽이고 있는 비주얼. 극단적인 경우는 디자인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나은 제안서를 본 제 경험으로서는 디자인도 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코칭은 PT 슬라이드 리뷰입니다. 한국에서 발표는 대체로 수주의 80%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시간을 제안서 작성에 다 사용해버립니다. 제안서에서 핵심 내용들이 결정되니까 이해도 되고 일면 타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PT가 승부처라는 점을 잊지 말고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을 PT 슬라이드 제작과 PT 준비에 할당하셔야 합니다. 제안서는 목차를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 PT에서는 목차를 스토리 라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짧은 발표라도 아무리 비즈니스 PT라고 하더라도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이깁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면, 즉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기억하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고 이것은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저도 중소 컨설팅 회사 사장으로서 많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과 PT로 경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수주의 핵심은 스토리가 있냐 없냐더군요. 재수 없지만 제가 중소 컨설팅 회사 사장인데도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과 경쟁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PT 리허설 코칭입니다. PT 리허설 코칭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코칭과 교육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단점을 개선해서 역량을 높여주는 게 교육이라면 코칭은 며칠 후에 있을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장점을 잘 개발해 주는 것이 PT 코칭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 출신자들의 억양이라든지 엔지니어들의 어눌한 표현들은 극복해야 될 단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쳐야 할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에 대한 지적은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 기준은 이 사람이 이 단점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면 PT 코칭에서 복식 호흡을 하라든지 특정 발음을 교정하라든지 이런 식의 코칭은 의미도 없고 사실은 그 사람이 그걸 해내기도 어렵습니다. 또 목소리가 작게 타고난 사람에게 키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톤의 매너를 유지하되 거기에 변화를 주라고 요구를 하면 훨씬 현실적으로 적응을 잘 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 PT와 경쟁 PT는 다르다는 점이 PT 코칭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코칭하는 포인트는 철저히 이기는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처럼 훈련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아나운서처럼 말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멋진 슬라이드는 발표자의 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발표자가 주인공이 되는 프레젠테이션에 평가자는 점수를 주거든요. 슬라이드가 내용이 촘촘하면 발표자는 나레이터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T에서는 Q&A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발표 자료보다 발표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Q&A입니다. 수주 여부에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Q&A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평가위원들은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환경에서도 이 Q&A에 대응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제안 전략, 제안서 리뷰,
PT 슬라이드 리뷰, PT 코칭 이렇게 4가지 포인트의 코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원포인트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번 사업에 필요한 코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꼭 상의해 주세요. 제가 조직을 나와서 자유인으로 교육, 코칭, 컨설팅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점은 훨씬 싼 가격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김용기는 비싸다, 이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은 많은 고객을 만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먹기를 기존처럼 여러 컨설턴트들과 함께 많은 컨설팅을 소화하기보다는 품질 중심, 가치 중심으로 소수의 컨설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객의 수주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